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넥타이 안 매고 좀 컬러풀하게 여러분한테 신선한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여러분의 매일헌법도 시작되고 자 같이 가요.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거 이제 습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요. 같이 가시고요. 자 오늘의 문제 뭔가요? 볼게요. 자 5급 문제인데 자 재산권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재산권에 관한 문제였으니까 좀 살펴보고 갑시다. 재산권. 자,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인데요. 이거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제 막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근데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솔직히 재산과 자유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야만 또 자유권적 기본권도 잘 누릴 수 있죠. 그렇다 해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완전히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재산이 받쳐준다면 조금 더 이로운 거죠. 그런 재산권의 개념이 과거에는 그래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다가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제한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내 건데 내 거의 일부는 남의 거다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제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산권은 절대적이니까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었다가 자 현대 와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내 거라는 재산권의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에는 한계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절대적인 개념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재산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재산권의 개념이 재산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좀 다 변한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정의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장소에는 재산권의 개념을 정해줘야겠죠. 내용과 한계를 이렇게 내용과 한계를 정해줘야죠. 그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정해줘야죠. 근데 5,200만 담을 수 없으니까 누가 자 국민의 대표 주권자인 자 여기서 대표를 뽑았으니까 대표 국회 그러니까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로 결정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인이라는 제도는 아직 재산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뜯고. 근데 언젠가는 재산권이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럼 그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죠.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23조 1항과 2항, 3항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자 1항에서 뭐 한다? 자 재산권을 뭐로? 법률로 정해라. 자 여기서 정하는 건 내용과 한계를 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한계에 대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계에 대해서. 왜? 한계에 대해서 첫 번째 사회적 제한은 이렇게 나와요. 사회적 제한은 한마디로 누구나 다 똑같이 골고루 받는 제한이니까 자 이거는 공공복리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공공복리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제한을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까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보상 규정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 자 내용도 있고 한데 요 한계가 이렇게 사회적 제한. 또 이 한계가 뭐냐면 박탈이에요. 박탈. 자, 재산권의 박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산권의 박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박탈, 재산권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제한이니까 박탈은 아닌 거예요. 너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은 그런 얘기하는 거 박탈. 이거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한데 이건 공공복리로는 안 돼요. 공공복리보다 더 중대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박탈의 형태를 우리는 수용이라는 말을 쓰고 사용이라는 말도 쓰고 제한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뭐 사용 제한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박탈은 수용만 나오고요. 박탈은 수용 나오고 여기서 용어는 사회적 제한 또는 사회적 제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면 자 그러면 공공 필요에 맞춰서 박탈을 했으면 그러면 이건 왜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특정 재산권에만을 박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얘만 여기만 단체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권을 박탈했으니까 보상 규정까지 만들어라. 요거를 법률로 정하되. 그러니까 정해야죠. 한계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자 여기는 법률로 정하라고 안 돼 있어요. 헌법이 직접 이렇게 자 제한에 관한 한계를 넣어놨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법률로 정해라.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법자에게 맡기겠다. 입법자에게 재량내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법률 입법자의 선택으로 조금 넘겨주겠다. 그렇다 해서 이 법률을 막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들 때 이렇게 박탈, 수용을 할 때 반드시 공공필요란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둬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후단에 뭐라고 했다?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다 해서 완전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 보상은요? 이거는 입법자가 바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얼마큼 줄지는. 그건 정책적 배려에 따라 여러 가지 토지 보상금에 요즘에는 보상금에다가 여기에 각종 생활보상금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보상금이. 이렇게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규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23조 1, 2항과 3항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됐다. 자, 그러니까 넘나다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상권은요. 그러면 요게 원칙이다. 이쪽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외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가치 보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23조 1항, 2항, 3항의 의미예요. 요즘엔 요걸 자꾸 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재산권이 뭐냐. 이 재산권에 해당하는 이 판례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죠. 최근에 뭐 유류분이 위헌결정 아니에요. 유류분 중 법률 중 일부가 조금 미진하더라. 그래서 형제자매 위헌. 하지만 직계 존속 요거는 헌법불합치. 그래서 유류분도 재산권이에요. 여전히 재산권 맞습니다. 환매권도 재산권이고요. 맞아요. 상속권, 유류분, 유언 이런 것도 재산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 그런 거 빼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엄정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아는 거예요.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 보장과 개인의 자유권이 함께.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딱 2조문 정도예요. 23조, 그다음에 36조 가정과 혼인에 관한 조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재산권에 관한 요 조문 요 두 가지는 단순한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의 성격만 그러니까 기본권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 보장이 함께 그래서 이중적 함께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든 지문 2조문은 좀 암기. 3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는 특별법상 광호권이나 관행어권도 들어가요. 상속권도 재산권에 들어가요. 4번 피수용자가 일정한 경우 그 목적물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도 들어가요. 근데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요걸 물었던 문제였어요. 아주 그냥 암기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워밍업으로 잘 넘어가셔야죠. 23조 1항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좋은 자산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매일 헌법 봤어요? 내일부터 또 자, 매일 헌법 정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